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막말로 엄마가 우리 부부 관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키워준 건 고맙지만 이제 각자 살아갑시다. 어머니는 혼자니까 좀 작은 집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난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아들 내외는 집의 명의를 남편에서 아들로 옮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친구 미자의 집으로 얹혀 사는 중입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유복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도 진학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지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봉사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꿈을 키워갔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여러 면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책임감 등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저희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남편 민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같은 대학의 선배였습니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항상 배려해주고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었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들도 낳았고 요즘 같은 여름날이면 두산 해운대에 가서 행복하게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아들 상호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런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해운대에서 해변을 걷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가족 모두가 웃고 즐겼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놀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도 매우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운대의 한 작은 호텔에 묵었는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과일이 가득한 뷔페를 즐겼습니다. 아들과 함께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으며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남편과 저는 해변을 산책하며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고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밤에는 해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마다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스페인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은 요리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요리 공부를 한 아들은 천지에서 유명한 요리 학교를 졸업했고 특급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요리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아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타파스, 파에야, 감바스 알 아이오 등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스페인의 매력적인 음식 문화를 체험하며 아들은 점점 더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자신의 요리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아들은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갔습니다. 아들의 성장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스페인에서 보낸 편지에는 새로운 요리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맛을 탐험하며 자신의 요리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장을 더욱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스페인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시야를 넓혔고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페인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그들의 요리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스페인 요리의 깊은 매력을 느끼며 자신의 요리에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지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구하고 현지 셰프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항상 열정적으로 요리에 임했고 그 결과 그의 요리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스페인에서 성공적인 유학과 레스토랑 경력을 쌓은 아들은 귀국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깊은 상의 끝에 남편의 퇴직금을 털어 아들에게 레스토랑을 차려줬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지만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은 매일 저녁 만석이었고 손님들은 아들의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들어온 여자 지연과 아들은 친하게 지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아들과 지연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고 함께 일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들과 지연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연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고 저의 기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뇌사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고 식물인간은 최소한의 뇌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은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기원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저는 거의 혼자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며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간간히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천재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큰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더욱 슬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은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된다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한사코 반대했지만 결국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챙기지 않았고 항상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같이 외식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은 바쁘다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삿포로에 여행 가기로 했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삿포로? 북해도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너무 기쁘구나. 나는 뭘 준비하면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번엔 자기랑 지연이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고,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 쿠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여행을 떠나던 그 둘은 즉석밥이랑 즉석식품만 저에게 남기고 떠났고, 돌아올 때 캐리어 가방이 2개나 늘어 있었지만 제 선물은 초콜릿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서운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며 더 신경 쓰겠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가족 행사에도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남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중요한 외식업 모임이 있어서 그날 제주도에 가야 한다고 했고, 결국 제사는 나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생업이 걸린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둘은 제주도에 여행 간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번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신이 있는 거니? 제주도 간 게 일 때문이 아니고 그냥 휴가 간 거였다면서? 며느리는 어머님, 상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자고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저는 며느리에게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니?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날에 나를 두고 여행을 가다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 방문을 벌컥 열더군요. 엄마, 지연이한테 화내셨다면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막말로 엄마가 우리 부부 관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다른 젊은이들답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키워준 건 고맙지만 이제 각자 살아갑시다. 어머니는 혼자니까 좀 작은 집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하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난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아들 내외는 집의 명의를 남편에서 아들로 옮겨놨었습니다. 남편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아들은 몰래 전호사를 불러 집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친구 미자의 집으로 얹혀 사는 중입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저를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함과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